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 멘토입니다. 네. 자, 오늘 미국 증시가 간밤에 어느 정도 또 보합권, 좀 약보합권이나 또 뭐 혼조세였죠. 표현을 한다면. 그런데 국내 증시가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광 멘토님. 일단 무엇보다도 우리 시장을 찾고 있는 외국인들의 추이가 굉장히 강하게 연출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점이 조금 더 반갑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또 오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 먼저 코스피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2%대 상승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1986.98포인트의 오늘장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쉽지 않습니다. 2000포인트 돌파. 계속해서 터치는 하고 있지만요. 2000포인트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매물대가 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수급이 결국은 이제 펀드 환매 물량들이겠죠. 이 물량들이 계속 2000포인트 구간에서는 투자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쉽게 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00포인트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수급입니다. 현재 개인들이 1000억 원대의 매도고요. 기관들이 380억대 매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779억 원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선물 쪽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 지금 매도, 오늘 같은 경우에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시장 흐름상에서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는 어쨌든 상방 쪽을 좀 잡아갖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옵션 쪽에서도 역시 오늘 합성 선물 매수 포지션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강화, 추가적인 지수 반등을 위해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입니다. 드디어 삼성전자가 오늘 또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오늘 0.5%대 그 큰 하락은 아닙니다. 소폭 눌림목 정도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전거래보다 7,000원 정도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은 1.3%대 강한 모습이고요. 역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59,4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는 모습.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 현재 1% 미만의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현재 0.3%대 반등 중이고요. 삼성생명, 아모레퍼시픽 각각 1.7% 그리고 0.78% 정도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과 네이버, 현재 네이버가 오늘 강하네요. 3.2%대의 강한 모습. LG화학은 소폭 0.6%대 반등 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드디어 오늘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길었죠. 오늘 0.8%대 큰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락 흐름은 어느 정도 또 마무리되는 저점을 또 다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2.15% 반등이고요. 신한지주 현재 150원 정도 떨어진 모습. 포스코하고 SK텔레콤은 각각 1.9% 그리고 0.48% 소폭 오름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은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상 중요한 저항대에 앞둔 시점에서 펀드 환매 물량들은 뭐 당연한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화될 때마다 시장은 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런 흐름 안에서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오늘 장중 포인트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85포인트대 플러스 1.26%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도 고르게 올라가고 있고 개별적인 움직임도 강한 그런 종목이 전반적으로 좋은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가장 크게 역할되고 있는 수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외국인의 수급이 터졌습니다. 자, 1000억 이상의 강한 순매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이 때문에 지수에 대한 방향성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해서 전강 후 강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셀트리온이 3%대 강한 모습이 있고요. 코스닥 컴파인이 25% 정도 강하게 움직임을 나타냈네요.
자, 카카오 동서 CJ ENM은 다소 좀 호응보합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른 시가총액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코미팜, 컴투스, 강보합권 이상에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지수에 대한 색깔을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플러스권 양봉의 기조에서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조가 좋다라고 했습니다. 종목 선택하기 좋은 시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의 수급이 꺾이기 이전까지는 계속 홀딩해서 또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의견까지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만에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 켜지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한 장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을 보니까 무려 1,000억 원 이상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은 탄력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현재 시장은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없다면 분명히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는요.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상담 꼭 연락 주시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문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신 종목은 신세계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는 22만 2천 원의 매수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세계를 우선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문의하신 이 가격대에서 비중이 20% 갖고 계십니다. 자, 60%. 네,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네요. 자, 22만원대 최근의 기조에서 바닥을 좀 탈출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중요한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가격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했을 때 이와 같이 신세계와 같은 유통 관련된 기업들이 좀 올라설 수 있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시장에 대한 이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전 충분히 이 과정이 나타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날씨가 풀릴 만큼 또 소비도 촉진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재차 내려오긴 했지만 이 22만원대 가격이라면 충분히 고민하지 않아도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예상되는 1차적인 가격대는 25만원 그리고 30만원대 이렇게 나뉘어서 보신다면은 충분히 가격적인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손실 보지 마시고 홀딩해서 또 매수가 회복 또 수익 구간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바른전자입니다. 매수가는 3,320원, 비중은 30%입니다. 지금 3,320원대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주가가 좀 떨어져 있어요. 바른전자는 최근에 주가가 갑작스럽게 떨어졌던 이유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요. 두 차례 정도 나왔죠. 바로, 지금 확정된 사항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공시 때문에 바른전자의 주가가 단기에 또 하락세가 좀 크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바른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확정된 사실은 없지만 어쨌든 중국 쪽하고의 협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전개가 될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지레 겁먹고 이제 파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이제 그 물량들 때문에 주가가 좀 빠져있긴 했었지만요. 결국은 그동안 이제 쌓여있던 물량들, 사실 세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주가가 단기에 좀 급등세에 나왔었고,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 이때 어떤 이슈가 이슈를 또 미리 또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빠지면서도, 최근에 주가 하락할 때도 사실 그 물량들 자체가 분산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스토리 자체가 좀 충분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바른전자의 주가가 좀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가의 경우에는 단기에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자, 주가 실적을 잠깐 이제 확인해 보면요. 실적도 어느 정도 만만한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 2014년도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이 좀 실현이 됐죠.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의 어떤 투자 유치 관련해서 그 내용들은 꾸준하게 이제 재료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단기 급등 시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역시 가져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요, 4,000원 정도 자리를 일단 목표 주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유하시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가가 거의 횡보하는 구간입니다. 횡보하는 구간에서 조금씩 내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양봉을 잡아줬는데 오늘 자리가 저점을 좀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4,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유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종목입니다. 자, 문의하실 종목은, 네, GS건설. 자, 그리고 매수평균단가는 28,050원에 비중 10% 담고 계십니다. 자, GS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주가 상승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28,000원대 갖고 계시기에는 조금은 걱정스러운 위치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다만 GS건설에 대한 포인트는요, 여기서부터 보셔야 됩니다.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한 차례 나타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이 이란에 대한 이 경제 제재 해제가 이 건설주에 대한 새로운 수주 기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아직도 모멘텀은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계속해서 계획 중인 사안이지만 이란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그 밖에 중동 국가에 다시 한번 방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중동 이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방문 이후에 이제부터 더 적극적인 이 기업들의 수주가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포인트를 본다면 충분히 손실은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GS건설은 대림산업을 좀 따라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GS건설이 이 가격대 갖고 있다라면은 조금은 지금은 비중을 늘리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격대에서는 비중을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 만약에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이 경제 사절단 이후에 향보가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손실은 보지 말고 그 다음 목표까지 보셨을 때는 31,000원대까지 1차적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바로 윈스입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은 15,000원, 비중은 20%입니다. 자, 윈스 15,000원에 매수하셨으면요, 정말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어요. 지난해 거의 고점 부근이거든요. 아마 그 고점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윈스는 지금 비중이 20%인데요. 차라리 이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수익 전환시키는데 좀 더 빠를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기다린다. 장기 목표가는 15,000원까지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정보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업체죠. 정보 보안 쪽의 경우에는요. 사실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봤을 때 성장성 자체는 분명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역시도 이제, 기존의 컴퓨터만 사용하다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한 어떤 인식이 또 많이, 제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과정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도 이제 결국은, 기기 사물 간의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로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안에서 정보에 대한 노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킹에 대한 어떤 문제들도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보안 업체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 성장에 대한 어떤 먹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가가 지금 잘 못 움직이고 있어요. 실적 대비했을 때. 저는 윈스의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15,000원 정도 자리를 목표 주가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15,000원까지 지금 가격대가 9,000원대예요. 15,000원대까지 올라와서 결국은 지금 본전치기를 하느냐 그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쌀 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매수 평단가를 좀 낮추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15,000원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 그래서 15,000원을 목표 주가로 장기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S51이요. 네, 자, 이 종목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81,000원에 20%요. 81,000원대에 20%. 예. 자, 지금 수익이 안전하게 내고 계세요. 예. 네, 좋습니다. 지금 축하드리고요. 이거를 매도를 네. 오늘 그래서 97,000원까지 신고가를 때려 올라왔는데 네. 이거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거를 이제 그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지금 이제 한 10%라도 그냥 오늘 팔을까 하다가 안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갖고 가도 되나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혹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 이 방송에서 정유주가 좋다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까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노베이션 예.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갖고를 가야 되나 해가지고서 네.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네. 자문 좀 구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예. 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더 들고 가세요.
더요? 만약에 뭐 급한 자금이 아니시라면요, 어느 예. 정도 좀 충분한 기간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SK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S51, 뭐 GS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새 기업이 모두 다 속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모두 다 아직도 갈 자리가 더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뭐 기준선 WTI 60달러 될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충분히 가격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가격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 정유주들은요, 돈을 더 벌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으로도 낮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요, 본격적인 더 추가적인 상승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더 멀리 안전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기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SK 이노베이션, 뭐 S51, 뭐 GS까지 만약에요, 포인트를 보신다면요, 제가 SK 이노베이션 팔 때 같이 파셔도 돼요. 이 종목이 쉬지 않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매일매일 간다라는 포인트가 아니고요. 아직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눌림목이 나오더라도요, 기간적인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가격 상승 보실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한 10만 원 조금 더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럼? 네, 적어도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요, 10만원 선 당연히 돌파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예. 이전에 아마 10만 5천원, 10만 1천원, 이 자리가 조금은 고민하던 위치였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는 뭐 단기 목표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도달하더라도요, 아직도 유가가 40달러 선 근처에 있을 거라 생각되기 있기 때문에요, 저는 충분히 더 들고 가도 된다라고 봅니다. 적어도 WTI가 50달러, 60달러 될 때까지는 들고 가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수익 잘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삼성물산, 삼성물산이요. 예, 14만 8천 원에 30%. 이거 어느 선 내려가면 손절을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좀 더 가져가도 되나 싶어서요. 14만 8천 원에 네. 30%요. 네. 그럼 매수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얼마 안 되셨죠? 예. 근데 얼마 안 되셨는데 손절을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단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 좀 짧게 보고. 아니, 그동안 좀 많이 내려오더라고. 고점 찍고 내려오길래 들어갔는데. 네. 이 자꾸 계속 보니까 애국진하고 기간이 팔더라고요. 네. 그리 해서 이걸 팔아야 되나, 째야 되나 싶었어요. 하하. 단기로 들어가셨으면 삼성물산이 단기로 들어갈 만한 종목은 아닌데요. 그죠. 그쵸. 장기로 가야 되나. 그 많이 빠졌다고 해서 사실 그 삼성물산이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 많이 빠진 건 아닌데. 네. 매일치간 계속 빠지더라고 보니까요.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단기로 보셨다면 이제 그 삼성물산의 그 주가의 탄력은 단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빠진 걸로 본다면 이제 보통 많이 빠진 종목들의 경우에는 최근 2, 3개월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난 종목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저평가에 대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메리트도 사실은 그렇게 없어 보여요. 네. 중요한 건 삼성물산은요. 네. 삼성그룹 안에서 그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또 많이 갖고 있는 그 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길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물산하고 제이모직이 또 합병을 했죠. 예.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의류사부는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상사 쪽이라든지 또는 이제 건설 쪽이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과정이고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성장폭도 크게 작용하는 그런 기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기업의 경우에는 거의 묻어놓으셔야 돼요. 그냥 네. 좀 길게 가져갈까요? 네, 그러면? 길게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단기로 보셨다면요. 예. 네, 차라리 반등 좀 나왔을 때 매수가 네. 근처에서는 그냥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세요. 좀 아. 탄력 있는 종목들로. 예. 그게 아니라면 네, 끌고 가시고요. 좀 길게 가져가도 되고요. 그렇죠. 네. 길게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은 문자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하실 종목은 하이센, 매수가 2,400원에 비중 10%이십니다. 자, 하이센, 오히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자, 바로 어제 사셨다라면은 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사셨다라면은 조금 더 기간을 두고 가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 자, 왠지 어제 샀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좀 급등락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단타 치러 갔다가 물리신 꼴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만약에 어제 샀던 분이라면요, 이거는 이 추가적인 상승이 여러 번 있지만, 2,400원대에서 꼭 팔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전에 샀던 가격대라면은 충분히
충분히 뭐 꾸준한 성장성을 보고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이셈 어제 단타 치고 나서 이런 자리 도저히 이런 자리에 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더 안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단타에 소질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요. 뭐 만약에 이번에 매수가 올라오게 되면은 단기 손실 좀 당연히 많이 했다 생각하시고 정리 관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이셈은 반도체라든지 테스팅 업체, 후공정 업체인데요. 안정적인 꾸준한 매출처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서 소외받는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격을 안전하게 끌고 갈 필요는 있다. 비중을 더 늘리지 마시고요. 일단 매수가 근처 올라오면은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바로 삼릭식품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22만 8천원, 그리고 비중은 30%입니다. 자, 22만 8천원에 삼릭식품을 매수하셨는데요. 일단 뭐 지금 역시 손실 중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1월달 부분까지만 해도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상승 분위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주가가 또 떨어지고 있죠. 삼lik식품은 대표적인 그 겨울철 수혜주로서 많이 구분이 됩니다. 대표적인 식품 자체가 이제 바로 이제 겨울철 쪽에 많이 팔리는 그 제품군들이 삼lik식품의 주요 매출에 대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lik식품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런 이제 계열적인 부분에서 또 주가의 조정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연초부터 계속 올라오긴 했었지만요. 그 전에 이제 보게 된다면 2012년도죠. 그때 역시도 강하게 상승 분위기가 나오다가 결국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반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자체는요, 삼lik식품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문제는 아직 없어요. 하지만 주가의 그 주봉상의 흐름을 본다면 너무나 많이 거의 쉬지 않고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자리에서 이 기업을 꾸준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다가 지금에야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사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주가라는 것 자체가요, 많이 오른 만큼이요, 주가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만큼 길어집니다. 근데 삼lik식품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가 22만 8천원 정도 자리신데요. 사실 저는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반등 시에 한 23만원 정도 구간대. 지금 오늘 사셨나요? 뭐 22만 9천원 그럼 차라리 지금 종목 교체를 하세요. 지금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실점 자체가 좀 크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차라리 종목 교체 의견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교체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아이마켓 코리아. 네, 자, 이 종목 매수가 비중은요? 예, 19,200원에 20%입니다. 19,200원. 최근에 네. 사신 건가요? 좀 되기는 했는데요. 네. 올라가지도 안 하고 내려가지도 안 하고. 그래서. 네.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사셨나봐요. 네. 네. 이 종목은 많이 빠져 보이죠, 그쵸? 네. 예. 근데 언제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왜냐면요. 네. 아이마켓 네. 코리아가 똑같은 이유인데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나쁘게 네.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요. 네. 뭐 51대 49 정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아이마켓 코리아가 원래 이 소모품을 공급해주는 회사예요. 삼성에 네. 공급을 많이 해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 필요하면은 F용지 갖다 주고, 뭐 잉크 떨어지면 잉크 갖다 주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쓰는 잡기들을 공급해주는 회사예요. 예. 네. 이런 회사가 LG도 있고요. 뭐 삼성도 있었는데, 삼성에서는 아이마켓 코리아였어요. 예. 근데 이제는 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아이마켓 코리아가 인터파크로 인수가 됐거든요. 예. 이제는 인터파크 코리아가 이제 인터파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삼성에만 납품하는 것을 좀 줄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과 일감을 따낸 것이 이제 향후 몇 년까지는 보장을 해주지만은 그 몇 년 이후부터는 삼성에서 다른 기업을 찾아갈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아이마켓 코리아가, 그러니까 인터파크가 이 삼성 쪽에 매출이 줄 거라는 거죠. 공급하는 게. 그쵸? 근데 저는 이걸 좀 안 좋게 보는데, 좋게 보면요, 삼성향 그 매출이 이제 다른 쪽으로도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꼭 삼성이 아니라. 근데 지금 당장은요, 제가 뭘 봐야 되냐면은 실적이 얼마만큼 그래도 받쳐주는지가 봐야 돼요. 예. 삼성을 떠나는데도
실적이 그래도 받쳐주느냐, 새로운 물감을, 새로운 영업을 띄워올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을 좀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점차 삼성 쪽의 일감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 언젠가는 어느 부분만 남겨놓고 삼성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 겁니다. 확. 예, 매출의 대부분이 삼성이었거든요. 근데 줄어야 돼요. 예. 그게 좀 우려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라면은 이 종목은 굳이 지금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뭐 적어도 뭐 한 반년 이상, 1년 이상은요. 실적을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올해부터 나타난 일은 아니고요. 이미 한 1년, 2년 전부터 지금 약속된 기간이고요. 삼성하고 이 어느 정도 계속 약속된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아마 점차 줄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마켓 코리아를 굳이 지금 미래를 보고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이해되셨죠? 예. 예, 잘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다른 종목으로 가든지. 교체. 그게 더 나을 것 그렇게.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예상치 기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코스피 예상 체크해주십니다. 전거래보다 0.55%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동시효과 진입 전보다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993.43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들이 1,476억 원의 매도입니다. 기관들은 매도가 좀 줄어들었군요. 132억 원의 매도고요. 외국인들은 978억 원의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있으면 외국인들 1,000억 원 이상의 그 매수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관들은 장 막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매도가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0.3%대 조정이고요. 지금 현재 4,000원 정도 좀 하락한 구간에 있습니다. 129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은 2.05% 정도 상승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역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1,200원 정도 오른 모습, 5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0.3%대 반등 주고 있는 모습. 자, 최근 들어서 현대 기아차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진입이 되었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았죠. 약 3거래 정도 조정.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추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추세 자체는 상승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보다는 좀 스윙 정도의 개념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삼성물산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는 모습 14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 현대차가 같이 움직이죠. 0.8%대 상승 25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가 현재 1.12% 반등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빠지고 있는데 우선주는 현재 1%대 반등 중. 각기 다른 모습의 움직임이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삼성생명 오늘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점을 계속 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경우에는요, 차라리 음봉이 떨어졌을 때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수익을 내시는데 좀 쉽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일단 보유 관점에서, 그리고 오히려 빠졌을 때 한번 매수 가담 해주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보자, 뭐 이런 전략이 충분히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현재 0.5%대 하락이고요. LG화학과 SK하이닉스 각각 1.2% 그리고 0.88% 정도 상승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후반대까지 강한 모습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685포인트대 플러스 1.4%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의 힘이 컸습니다. 자,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자후반대까지 꾸준하게 매수 동참해주면서 1,000억 원대, 1,100억대 이상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강력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에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빨간색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셀트는 3%대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동서, 코데츠 컴바인 강한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요, 이 코데츠 컴바인이 하가 근처까지 올라갔다는 것이 차후에 이 시장을 또 조여올 수 있는 그런 악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토스, 바이로메드, 코미팜, 컴투스 모두 다 상승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올랐었던 로에는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고르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좋다 보니까 투자 심리에 의해서 개별주의 종목군들도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다라는 점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와 같은 시장에서 집중해서 수익을 내셔야지만 좀 더 안전적인 시장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꼭 여러분들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꺾이기 이전까지는 바라보자라는 의견까지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고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는 아직까지는 부진한 상태입니다. 꼭 주도주를 찾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시장을 덤빌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월 29일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여러 투자자분들이 최근 들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소외됐던 외국인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시장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코스닥 시장 최근에 많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 자, 오늘 장 다시 한번 반등 시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추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흐름 자체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승 흐름을 지니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그러면 종가 상황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마무리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종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가 상황입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올랐습니다. 현재 0.62% 오른 1994.91포인트에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후반부에 많이 끌어올렸네요. 0.6%대까지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 전반적인 수급 조정 자체로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외국인들 거의 1,000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후반부에도 역시 매수 가담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내주면서 970억대 순매수 기조. 그래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추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고 2,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종가 상황도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죠. 코스닥 종가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역시 추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1.47% 정도 오른 모습 686.48포인트의 오늘 장이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게 오랜만에 보는 수급이에요. 외국인들이 오늘 1,160억대의 순매수가 바로 코스닥 시장에서 들어왔습니다. 1,000억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정말 놀랄 일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강화되고 있고요. 기관들은 그 물량들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가운데서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 자, 외국인들 쪽으로 완벽하게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2,000포인트 돌파, 그리고 코스닥은 700포인트 돌파가 현실성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가 상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징 종목, 오늘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특징적인 종목 두 가지만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피 특징주는요, 바로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가요, 오늘 종가가 9.8%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장중에 14%의 상승인데요. 자,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사실 좀 의아합니다.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 내용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금 매각 절차는 지금 진행이 됐고, 그런 가운데서 이 기업이 재무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희석된 부분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가 메리트에 대한 부분 자체는 지금 논하기는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에 대해서는요, 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 같이 올라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에는 이 반등을 너무 장기적인 반등 쪽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단기 반등의 수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종목은요,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종가로 3.01% 상승 마감됐습니다. 최근에 3거래 정도 지금 음봉이 나오고 나서 오늘 양봉이 시현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LG 디스플레이는 2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같이 올라갔던 부분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좋다 나쁘다, 이 내용들이 계속 증권사 쪽에서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또는 1분기 실적은 좋을 것이다.
하지만요, LG 디스플레이는 1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아야 되는 원래 기업이에요. 그런데 1분기 실적이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 역시도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역시도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27,000원 정도 자리까지 만약에 올라와 준다면 그때 수익실 관점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특징주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크로바 하이텍입니다. 자, 오늘 크로바 하이텍의 등락이 좀 크게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오르게 된 이유는요. 수입차 쪽, 특히 무선 충전 시스템 쪽에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여왔습니다. 자, 요 근래 와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계속해서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커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부품은 이 충전 그리고 또 연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충전 관련해서 크로바 하이텍이 이 부품 공급의 소식에 급등세를 보여왔는데요. 오늘 오전장에서는 무려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오후장에는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 자체를 움직였던 이유가 이와 같이 전기차 또 이 충전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는 점은요.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충전과 연비 문제에 관련된 기업들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5월 달에 전기차 관련된 포럼이 있기 때문에 또 관련된 기업들 유심히 또 살펴봐야 되는 이벤트가 있다는 점 참고사항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리노스입니다. 자, 리노스. 사실 이 리노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재난안전 구축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때 통신의 망에 대한 구축이라든지 또 무선 장비에 대한 이 부분들, 리노스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리노스가 그 이외에 오늘은 신규 사업 기대감에서 큰 상승을 나타내 주었는데요. 반등세 보이는 이유 말고도 이 리노스가 최근에 와서는 삼성그룹에서도 이 안전재난 구축망을 이용하는데 또 시장을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리노스와 같이 또 콜라보를 이룰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리노스 그와 관련된 기업점으로도 이 종목도 바라보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특징주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제에 이어서 삼성에 대한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는 아니지만 앞으로 삼성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눈여겨보자라는 기사글입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는요, 이 삼성이 이 초음파 영상기술, 특히 의료기기 쪽에서 호평을 받았다라는, 좀 인증 효과를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삼성은 오래전부터 해서 새로운 산업 먹거리로 바이오, 또 헬스케어 기업 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해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기 시장에서 10위권 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삼성이 그만큼 바이오, 헬스케어 쪽의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특히나 이 삼성이 초음파라든지 영상 관련된 이 영상 의료기기 관련된 기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 메디슨을 시작으로 해서 이 MRI, CT, 또 그 밖에 초음파, 이와 같은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인수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것을 본다라면요, 이와 같이 기술력이 보이는 또 제품도 나오고 있고, 또 시장에 대한 의료기기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요, 앞으로 삼성이 IT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바이오 산업에도 관심을 눈여보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삼성은요, 이 디스플레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또 접목시켜서 이 의료기기 사업부를 좀 더 강화시킨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에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유심히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장 마감 이후에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공시대용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미국의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공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경제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4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밀접하게 연동이 된다라는 부분 때문이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는요, 바로 미국 제닛 옐런 의장의 연설입니다. 바로 이제 그 연준의 의장 제닛 옐런이 이번에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연설에서 과연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단서들이 제공되지 않을까, 속도라든지 또는 횟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언제 시행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일장 이슈가 바로 제닛 옐런의 연설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일정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담에 앞서서요,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목 상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은 문자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하신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매수평 단가는 6,200원 갖고 계신데요. 우선 오늘 반등으로 해서 수익 좀 나오고 계십니다. 단기 수익에 만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이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두산그룹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반등을 좀 보여왔고요. 그리고 또 두산인프라코어의 관계사가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소식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상승 자체가 무려 100% 가까이 2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요. 과거의 기억으로 해서 이 종목을 지금도 싸다라고 보시기보다는요. 이미 바닥권에서 2배가 올랐다는 포지션으로 해석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관계사에 대한 상장이 아직도 한 반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요. 8월 달쯤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좀 단기 수익에 만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사 회생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번 단기 수익에 만족하시고 다음에는 두산인프라코어는 단기적인 이 관망에서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문자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은 바로 17,700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대표적인 기업이죠. 근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17,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요.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시장과 같이 또 연동해서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손실 구간으로, 진입을 해 놓은 상황인데, 중요한 건요, 제가 공시 내용 잠깐 보도록 할게요. 공시 내용을 보니까, 박상훈 전 SK 하이닉스 사장을 이제 사회이사로, 선임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건 결국 이제 관계사 쪽에서의 어떤, 수주와 관련 협력 관계를 좀 유지를 해주겠다라는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의 주가와는 사실 무관합니다. 이건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 쪽은 어쨌든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은,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제 같이 연관성을 또 갖고 그 다음에 사업을 또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을 마련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본다면요, 바로 ENF 테크놀로지 쪽에서 지금 중국 쪽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 업체, 바로 CSOT 쪽, 이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최근에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LCD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 쪽에서 당연히 LCD 관련 그 기업들은 성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요, ENF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좀 꺾여 있지만, 역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실적 증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ENF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에서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물론 지금 위쪽으로 봤을 때 21,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좀 열려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1,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끌고 가시면서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종목을- SK 하이닉스요. 네, 자,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예? 네? 30%요. 얼마에 사셨어요? 작년에 35,000원 하고요. 물타기에서 32,000원 주고 샀고요. 네, 그러면 대략 한 44,000원 정도. 3,000원 정도 치죠. 네, 43,000원에 30%. 예. 예, 그러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SK하이닉스 오래 걸리셨고요. 뭐 단가 조절까지 해서 신경을 쓰셨지만은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 갖고 계세요.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이 종목 자체가요, 잡았다는 것 자체가 단타 치려고 단기로 접근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예. 예. 자, 충분히 기간 가지면요, 매수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종목은요, 수익도 잘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수익 잘 내실 수 있어요. 참고 갖고 가셔야 돼요. 수익을 낼 수 있다고요? 네, 갖고 가시면요, 수익 납니다. 저희는 본전에다 팔고 싶은데, 오래 기다리셨나 보네요. 네. 예, 이거는 그래요, 지금. 네. 지루하세요, 벌써? 28,000원인데 더 내려갈까봐 걱정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빠진 추지를요, 어디서 브레이크를 잡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자리예요. 저는 지금 3만원 이하는요, 뭐,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3만 원 이하는 도로 사야 된다는 계산 나옵니까? 일단은 시청자님은 30%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사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른 이제 투자자들한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단계라고요. 예. 그러니까 남들은 살려고 하는 위치인데 굳이 팔 필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막 중국 봐서는 2만 5천대도 떨어질까봐. 제가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예요. 예, 작년까지는 새롭게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기기 시장도 없었고, 근데 올해부터는 주요 IT 회사들이 새로운 기기를 내놓았고, 또 이제서야 조금씩 반도체 시장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 종목이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앞으로 올해를 딱 봤을 때는 그래도 올라올 수 있는 요건들이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잖아요. 작년에 중국이 엄청나게 또 투자를 해서 이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이 다 내려왔죠. 작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는 거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무려 80% 이상 우리나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과독점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저 올여름에는 3만 원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이 정도면 해도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기다리시면 고맙습니다. 손실 안 봅니다. 예.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신해산업이 궁금합니다. 신일산업이요? 예.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30%고요. 남편이 그걸 샀는데요. 네. 그거, 1,760원이에요. 1,760원이요. 예. 1,760원에 30% 보유한 거 맞으시죠? 예. 자, 1,760원이면 언제 사신 거예요? 한 5, 6개월 됐나 생각이 그래요? 된것 같습니다. 예. 좀 최근에 산 줄 알고 물어본 건데, 오랫동안 물려 계신 거네요, 그러면? 예, 손실 상당히 같은. 오래됐습니다. 예. 네. 자,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아시죠? 신일산업. 저는 잘 모르고 그냥 되게 혹시 선풍기 뭐 있어요, 이런 거. 선풍기? 신일 예. 선풍기 많이 들어봤죠? 예. 네, 거기 신일산업이에요, 그게. 예. 네, 그래서, 지금 선풍기라든지 또는 에어컨,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난방용품들도 만드는 업체인데요. 네. 선풍기 쪽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되게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업이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예. 바로 이제 그 기업을 지금 경영권을 두고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기업은. 네. 그래서 경영권 분쟁 때문에 그 단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예.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때 주가 아마도 이제 그 남편 되신 분께서 사실 때도 그걸 아마 보시고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요, 이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는 2,000원 보고 있거든요. 2,000원요? 네, 2,000원 정도를 보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네. 경영권 분쟁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아져요. 기업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영권 분쟁 소식이 아직 지금 또 다시 한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2,000원 넘어서면은 그때는 파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지금 손실 중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0원 넘어서게 되면요. 그때는 일단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문자 정보 상담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하실 종목은 다우기술이고요. 매수 평단가 22,300원에 비중 25% 담고 계십니다. 자, 짧게 상담을 해드린다면요. 이 종목 비중은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 매수가 회복까지 기다리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굳이 손실을 확정지을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어제 음봉이 조금은 안타깝게 내려왔지만은 충분히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추세 속에 있다. 자, 주봉을 보시면요. 안전하게 돌아서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반등이 예를 들어서 22,000원대까지 올라선다라면요. 충분히 다음 주, 이번 달, 반등 크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우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관계 회사, 자회사 모두 다 안전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 멘토님. 네. 특별 공개 방송, 되어 있죠? 내일 특별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딱 오전장만 진행하니까요. 많은 분들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